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그 1년에 한 번씩 요 특별한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더욱 여러분들 만나는데 되게 반갑습니다. 왜 반가울까? 생각해봐. 지난 3년간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비대면으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강연 내용도 전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까? 아니면 이제 방학이 시작합니까? 끝나가죠. 예, 어떻게 기뻐요? 예, 안 기뻐요? 선생님도 방학을 남겨둔 날보다 방학 이제 맞춰가는 날들이 선생님도 점점 다가오니까 마음적으로도 많이 긴장도 되고 불안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아쉽죠?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 바다와 관련된 주제예요. 뭐 계속 여러 번 이제 6회차라고 하니까 바다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들었을 텐데 혹시 나는 이번 여름에 바다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다. 아니면은 최근 3년간 바다 못 갔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이 잘 얘기하는 것 같아. 바다를 갔던 못 갔던 바다에 대한 경험들을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고 오늘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 바다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선생님 강연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관심, 과학이나 생물 아니면 자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 이렇게 자연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현상 아니면은 생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뭐가 많을까? 관심, 호기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일까? 파란 바다. 아까 봤어? 네. 푸른 바다 아닐까? 자, 파란 바다 맞아요. 자, 무슨 바다일까? 높은 바다. 의미가 있어. 넓은 바다. 근데 근접하고 가고 있어. 자, 여러분들 바다에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아. 자, 무슨 바다일까 또? 깊은 바다야. 감을 잡았어. 바나나 나올 줄 알았어. 바다가 바나나 바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보노보노? 자, 빛나는 바다. 상상이 돼요? 파도 물결에 파도가 부서지면서 빛이 나는 그런 바다. 자, 무슨 바다? 오, 맞아요. 바다가 때로는 조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바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이제 감이 와요? 커다란 바다. 마지막은 좀 어려운 거였는데. 예? 예, 오늘 주제 뭐예요? 무시무시한 바다면. 자, 무서운 바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좀 더 어렵습니다. 내자. 예? 평화로운. 좀 뭔가 조금. 그거 한 글자만 바꿔보자. 풍요로운 바다. 자, 우리가 바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 강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떠오르는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다를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바다에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조금 더 바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무시무시한 바다 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봤습니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학교도 있고 하는 이런 곳들. 우리 이런 건 육지라고 하거든요. 육지에서 여러분들 가장 높은 곳 어디라고 해요? 우리는? 좋아요. 얼마라고 읽어줘? 8,848m. 자, 그러면은 가장 높죠?
그러면 육지하고 바다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바다가 가장 높을까? 아니, 육지가 가장 높을까? 바다가 가장 깊을까? 자,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아, 역시 마리아나 해구 얼마일까? 아, 그럼 한번 가볼까? 자, 바다도 여러분들 육지에 높은 곳이 있다면 바다도 깊은 곳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도 하고 해구보다 더 그 바다의 어떤 바다까지는 해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얼마예요? 11,034m예요. 엄청 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봤어요? 우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쵸? 자, 더불어서 마리아나 해구에 가봤습니까? 우리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그러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좀 더 바닷속을 한번 볼게요. 자, 바닷속이 이런 깊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다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섬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와이 어디에서 지금 산불이 한번 났었죠? 그럼 하와이 섬 같은 것이 이렇게 화산 활동이 황성한 그런 화산섬들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 안에 바닷물 속에 안에 있는 해저 화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우리의 육지에서의 높은 산과 같은 이런 해산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 이건 뭘까요? 이름도 이상하지? 요기? 기요? 뭘까? 기호. 자, 바다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산이 있는데 바다에 뭐가 쳐? 파도나 또 바다 물속에 뭐가 다닐까? 자, 육지에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서 있거나 하면은 낙엽잎이 흔들흔들할 때 뭐 때문에 흔들거려? 바람에 흔들거리지. 바다 물속도 여러분들 잔잔한 듯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물속도 굉장히 많이 조류라고 하는 바닷물의 흐름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나 파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땡강 깎이거나 부서지기도 하게 되면은 이런 기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또 우리 육지에서 보게 되는 높고 평평한 어떤 이런 높은 산맥과 같은 이런 것들도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또 바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넓은 그 웅덩이와 같은 그런 구름상지들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해팽이라고 해가지고 그와 반대로 넓고 평평한 바다 밑면에 넓고 평평한 이런 산지들도 바다 속에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에 이런 형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다는 무슨 색이라고 생각해요? 푸른색. 자,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색을 알아보는 것은 물체에 여러분들 반사된 색을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는 하는데 그 색들 안에서 반사되는 색을 우리가 보는 것들인데 바다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 아까 마리아나 해구가 얼마 동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11,034m까지 들어갔죠. 자, 이렇게 바다에 여러분들 햇빛이 들어가는 그 깊이에 따라서 바다 색이 여러분들 달리 보여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자, 우리는 그 11,000m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어때요, 여러분들? 200m, 500m 안까지만 들어가면 바다색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푸른색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게 되지. 더 신기한 거는 1000m 아래서 더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안 보이겠죠. 사실은 어두워요. 자연광이 여기까지는 들어오진 못해요. 1000m 이하로. 자, 근데 더 신기한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온도거든요. 온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떨까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내 생각 같으면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떨 것 같아요, 온도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일정 깊이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지만 충분히 물의 온도가 낮은 상태로 쭉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둡고 물의 온도가 쭉 내려가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왼쪽에 보면은 이거 이제 기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면적당 어떤 그 부피 압력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기압이라고 공기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물에서도 여러분들 그 물의 압력을 받게 되는데 물의 압력은 점점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 볼게요. 계속 쭉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바다의 어떤 그런 모양과 형태도 봤지만 바다라는 곳은요 깊이 내려갈수록 빛이라는 곳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의 온도도 일정 부분 내려가다가 일정 온도에서 쭉 일정하게
바닷물 깊은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뭐가 계속해서 커져요? 압력이 커져요. 자, 바다가 이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바다 속에 여러분들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일정한 깊이로 내려갈수록 바닷물의 색이 달라지고 기온이 달라지는 변화들을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 있는 생명체들이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 그 일정한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사는 생명체들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상 많이 보는 생명체들은 어디에 많이 존재하면은 바닷물에서 200m 안에 사는 그런 생명체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한번 먼저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이런 거 한번 해봤죠? 안 해봤어요? 네. 한번 보게 되면은 바닷물에 그 모래톱이나 진흙톱 이런 게 많아요. 뭘까요? 조개예요, 조개. 혹시 여러분들 바지락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예, 바지락도 있고요. 또 이런 거는 뭘까요? 기축기축한 이런 맛조개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초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바다에서는 여러분들 비단 이런 어떤 그 물고기나 해초, 조개류 이런 것들만 사는 게 아니라 바다를 어부로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면은 이런 어떤 바위 틈이나 이런 데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바다에 가면은 이런 것들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갯강구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건 뭘까요? 총알 고등 같은 것들 따닥따닥 붙었던 거 봤습니까? 예, 그런 것들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바닷물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바닷물 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과 바다의 밑을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렙톤, 벤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렙톤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떠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는 렙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다의 그 바닥들을 기어다니는 걸 여러분들 벤토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있는 생물들의 어떤 부르는 이름들인데 우린 조금 더 깊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본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100에서 200m. 근데 바다가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500m, 3000m, 6000m, 8000m, 1000m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물들이 있을까? 바로 오늘 그런 생물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볼 텐데 선생님이 이 얘기는 다 다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뒤에서 얘기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바다 생물 자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서 선생님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 하나 나왔어요. 요렇게 생긴 거. 상갈치라는 거 봤습니까? 예, 이 물고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서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죠. 서가지고 플랑크톤도 먹고 생활하는데 저 지금 몇 미터에 그러면 해저 2000m 이상 3000m 근해까지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그 200m 안쪽 바닷물 수면까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을까? 나이 들어서 죽으려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바다에 뭐 지진 활동이나 땅이 흔들리거나 어떤 해저 환경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육지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들어가야 돼.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깊이에 따른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만나볼 거야.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자,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은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빛이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바닷속은 여러분들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내는 동물들도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먹이를 먹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입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많은 걸 못 먹겠죠. 그래서 또 입이 커야 돼요. 그리고 또 빛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빛이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든 그 적응해서 살아가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바다 생물을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소개하는 이것도 뭐처럼 생겼어요? 몸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죠? 귀여워요? 점박이에요. 그리고 깊이, 그러니까 심의 가자미인데요. 자, 원래 얘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자, 더 자세히 보니까 눈과 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죠. 자, 처음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점점 바닥에 누워서 다른 포식자들로부터의 공격을 여러분들 피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다 살아보니까 이게 수만 년, 뭐 300만 년 정도나 이렇게 수만 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이제 변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바다의 생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바다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자, 여러분들 아까 바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여러분들 바다는 어떤 바다인 것 같아요? 맛있는 바다. 맛있는 바다? 맛있어 보였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바다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파도. 파도가 보여요. 좋아요. 상상력. 파도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바다는요,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 받은 많은 에너지들을 여러분들 고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조류라고 하는 바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죠. 그런 어떤 태양으로 받은 많은 에너지들을 곳곳에 그 바다가 우리가 지구가 70%가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곳곳에 태양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할까? 되게 잘생겼죠, 얘네들.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뭐 나도 이름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바다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소를 만들어내려면 어디서 만들어내는 줄 알아? 뭐 나무나 뭐 그 나무가 많이 묻는 숲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 바다에서도 우리 지구가 필요한 산소의 50% 정도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식물권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에너지를 만드는 합성작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또 바다는 마지막 이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일까? 맞아요. 바다는요, 다양한 생물들이 예를 들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또 동물성 플랑크톤은 작은 어떤 그 물고기나 또는 그보다 더 큰 어떤 포식자의 먹이가 돼서 바다는 다양한 여러분들 먹이 자원 아니면은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의 다양한 모습들, 바다의 어떤 생리들, 바다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바다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1950년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960년 우리가 아까 봤던 바다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여러분들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에는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날이라는 걸 막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2014년에는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라는 나라 들어봤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우리가 아는 바다에서, 자, 이 무시무시한 바다에서 이런 생명체가 나타나게 생각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뭔 것 같아요? 우리말은 아니죠, 그쵸? 여러분 영어는 알아요? 영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이거는 라틴어예요.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의 어떤 그 가진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고요. 마리티무스는 바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뭐겠어요? 플라스틱. 그러면 왜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냐면 이 말을 만든 사람은 이게 다른 어떤 그 바다에 사는 생물 같은 것처럼 학명으로 여러분들 말을 해주고 싶었대요.
학명이라고 하면 그 명칭을 가진 생물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의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하냐면은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원들이 이거는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플라스티쿠스 마리티스는 몇 가지 여러분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자,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플라스틱 마리티쿠스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아,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색이 다양해요. 자,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바람이나 또는 바닷물을 따라 빠르게 이동해요. 자, 도대체 이런 생물들이 바다에 있어요. 자, 어디에 살려면 전 세계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변신 능력이 있다는 거는 얘가 처음일걸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모든 생태계에 쉽게 적응한다. 어디든 여러분들 얘는 쉽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뭐라고요? 초능력? 막 슈퍼맨? 막 이런 거로 얘기를 하게 됐죠. 자, 생의 주기라는 게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육지에서 발견됐다가 자, 나중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게 되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누가 있어요? 거꾸로 육지에서 아니 바닷속에서 아니 물속에서 살다가 육지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개구리 같은 것들 있죠. 얘는 거꾸로 육지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위험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고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 외부에서 바다로 침입한 생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뭘까요? 이 플라스틱 마리티쿠스가 쓰레기섬?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천적이 없어요. 예. 인간. 자, 여러분들 플라스틱 마리티쿠스는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하고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얘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었어요.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붙였어요. 그렇죠. 얘를 그냥 뒤집어 씌고 있는 거고 머리에 머리에 이고 있고. 야, 바다코끼리는 타이어를 메고 있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걸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바다 생물들, 바다 동물들이 지금 플라스틱 마리티쿠스랑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자, 여기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까? 혹시? 많이 봤어요? 자, 플라스틱 마리티쿠스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점점 위험한 것들을 많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독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독성이 있냐면 자, 플라스틱 마리티쿠스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의 변형이에요.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바닷속에서 녹거나 금이 가나 찌그러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색깔이 다양하고 예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초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기서 잘 자라요. 붙어서. 그럴 땐 그런 것들을 아까 본 여러분들이 이런 바다 생물들이 그런 것들을 친구인 걸로 알고 때로는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도 벌어지게 돼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런 어미가 아이한테 자기 어미한테 먹이로 주다 보니까 그것을 먹어서 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작가가 이 새를 발견해서 딱 보니까 배 안에 이런 플라스틱이 가득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이런 어떤 바닷속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의 어떤 심각성들을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라고 하는 이러한 바다의 생물의 위험성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마리티쿠스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 불가리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불가리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나 아니면 마트에 가면 많이 있는데 먹는 거, 그렇지, 요플렛 같은 거 먹어본 거 있죠. 자, 이 불가리스가 라틴 말로 여러분들 대중적인 거, 일반적인 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이 플라스틱 마리쿠스의 어떤 친구들 중에 하나인 이 불가리스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 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예. 뭘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모래사장 가가지고 한번 놀고 했던 그런 도구 같죠? 이거는 어떤 물고기를 잡을 때 쓰던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바닷가 가면은 이런 다양한 플라스틱 마리투스랑 불가리스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아, 플라스틱 마리티무스 불가리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담배꽁초나 면봉, 물병,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 마리투스의 불가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범한 것들만 있을까? 이건 뭘까? 이거는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 엑소티쿠스라는 거야. 엑소티쿠스는 뭘까? 마스크 끈은 맞아요. 자, 이거는 이국적인 아니면 해외의 외국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랍.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집게 달리고 한 거 뭐라고 하죠? 꽃게, 랍스터. 랍스터를 담는 어떤 그 어망에 붙여놓는 그런 플라스틱 끈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플라스틱 끈이 바다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 가지고 캐나다 정부에 항의도 했대요. 아, 이런 끈들이 이게 지금 스페인에서 이제 처음 이거를 망명한 건데 스페인까지 캐나다에서 스페인까지 이런 게 온다. 그래서 너희 정부에서 바다에 플라스틱 마리쿠스, 엑소티쿠스를 너희가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건 뭘까요?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게 발견났죠. 2016년도인데 1970년대 이게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선물로 준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마리쿠스, 엑소티쿠스. 그러니까 새롭게 외국의 어떤 이국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친구예요. 이빨. 아, 이빨.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뭐 우산처럼 큰 파라솔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을 꽂아 놓는 그 끝에 있는 그런 거래요. 그 꽁지. 그래서 콤플리카두스는 뭐냐면 복잡한 거. 플라스틱 중에 복잡한 거. 아,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무전기. 예? 여러분들 혹시 그 음료 중에 이렇게 입으로 쭉쭉 빨아먹는 음료 중에 이렇게 병 딱 따게 되면은 그 끝에 플라스틱 하나 딱 떨어지는 거 봤어요? 네, 그런 꼭지래요. 야, 이거를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자, 또 하나요. 이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분들 되게 멋지게 많이 하는 것들. 바닷가에 여러분들 폭죽 같은 거 해봤어요? 아, 그럼 폭죽이래요. 잘 모르겠죠. 자, 이건 또 뭘까요? 크레파스. 자, 우리라고는 조금 차이는데 여러분들 그 총에 쓰는 그 탄피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 쿰플리카두스는 이렇게 잘 우리가 모르고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 마리쿠스의 새 친구들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바닷속에 많아요. 정말 이러한 생물들이 처음에는 바다의 생물들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점차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한테 여러분들 전달이 돼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미세먼지로.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분들 바닷가를 청소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청소하는 분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비치코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이런 그 플라스틱 마리티쿠스를 여러분들이 포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앞으로 여기 계속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지켜야 하는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걸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개인들이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플라스틱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 거기 뭐 불가리스도 있고
그 복잡한 콘드라부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엑소틱 뭐 여러 가지 이국적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할 때마다 빨대가 아니라 컵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 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라고 했었을 때도 거절도 하고 그런 것들은 플라스틱을 한 번 쓰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써보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바닷속에 플라스틱 마리투스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바다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준비한 시간 30분 정도 돼요. 근데 30분 안에 바다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플라스티크 마리투스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방학 중 시간이 좀 남으면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좀 마치겠는데 바다 이제 어떤 바다예요? 맛있는 바다. 끝까지 맛있는 바다예요? 자, 무섭습니까? 아니요. 예, 예, 무섭진 않지요. 그런데 이런 그 바닷속에는 플라스틱 마리투스처럼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까 비치콤머라는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마리투스가 또는 그의 친구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바다나 이런 곳을 갈 때마다 많이 좀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티쿠스 마리티무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플라스티쿠스 하면 여러분이 마리티무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플라스티쿠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방학 무시무시한 바다 생물로부터 바다를 잘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